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어느 때보다도 힘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매도자는 금리라든지 규제 완화, 심리 반등으로 해서 매도 타이밍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리나 경기 침체, 추가 하락 요인을 기대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죠. 마치 서로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다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심리는 피해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속된 말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이 아닌 이상 바닥이 언제인지, 꼭지가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없죠. 바닥을 친 뒤 오름세가 시작되어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또 꼭지를 찍고 하락세가 시작돼야 그게 상투였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매매 타이밍으로 바닥을 고집한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저마다 이 무릎의 높이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그 가격이 무릎이라면 어떤 분에게는 허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요, 자기만의 무릎을 정하고 실행합니다. 또 반대인 분들은 하염없이 막 바닥바닥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급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팔 때도 내가 파는 가격이 꼭지이고 싶은 마음에 아주 높은 호가를 고사합니다. 모든 건 내가 다 먹고 뒷사람에게는 한 개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놀부심보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부동산 거래하기 힘듭니다. 옛날 어른들이 감나무에 그 감을 수확할 때요, 다 따지 않고 새들 먹을 건 남겨뒀잖아요. 마치 까치밥을 남겨둔다는 그런 심정으로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또 시기적인 것은 상승장에서는 내 집 올라가는 상승폭보다 사는 곳 상승폭이 크다 하면 먼저 사고 천천히 파셔도 됩니다. 내 집 내려가는 그 하락폭과 다른 집 내려가는 하락폭이 비슷하다면 내 집부터 팔고 그 다음에 잔금을 길게 잡은 다음에 천천히 고르시면 됩니다. 리스크는 당연한 것이다. 살려는 부동산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신속하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가격이 적당한지 분석은 스스로 판단을 통해서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상승세가 일시적인 건지, 대세 상승장인 건지, 또 하락세가 일시적인 건지,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건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리스크 분석하는 건요, 필수예요. 하지만 단점과 리스크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에 못 저지릅니다. 너무 재다 보면요, 기회는 뒷사람에게 넘어가죠. 대표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사놓고 안 오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단점이나 리스크를 너무 연연해서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예요. 리스크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행동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부동산을 분석하지 않고 이거 사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리스크는 투자의 성패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산다는 건 일생일 때 가장 큰 쇼핑이죠. 누구나가 사놓고 불안하고 사기도 전에도 불안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집을 사고 불안한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자산을 일구었다는 그 뿌듯함도 있고요.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그 안도감도 굉장히 큽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즐거움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살다 보면은 이 집이 좋은지 어떤 집이 좋은지 그런 선구안도 생깁니다. 남들이 투자할 때 따라하는 따라쟁이, 군중 심리는요, 가판대의 원리와 같아요. 가판에 물건이 없고 곧 완판된다는 이렇게 편말이 걸리면 사람들이 그 남은 거라도 하나 사려고 비싼 돈을 냅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나 샀다고 엄청 만족해 하죠.
근데 갑자기 갑판에 물건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언제 그렇다는 듯이 옆 사람 눈치를 보고 팔짱 끼고 이렇게 간망을 해요. 더 좋은 물건, 더 저렴한 가격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물건이 하나둘씩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야 이제 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침체시장에서는 좀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솔솔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에서도 있잖아요. 그 하락장일 때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놓고 있을 때, 투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공부하면서 내공을 쌓으셔야 합니다. 시장이 상승을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책을 보고 강의 듣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여유 있게 투자에 뛰어드시면 돼요.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선 후에도 남들이 돈 벌 때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배 아파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기꾼이다. 그래서 헐뜯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꼭지에서 추격 매수를 해요. 이는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팔려고 하니까 뒤늦게 추격 매도를 하니 매도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고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은 매매 기술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인간의 심리, 즉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냐?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 투자냐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물론 목돈이 없고 소득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건 이건 지양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목돈이 적은 거하고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고 적음은 크게 상관없다는 건 투자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유행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 종잣돈 마련하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푼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한탕을 부르짖죠. 부동산 투자는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1000만 원이 없어서 투자가 어렵다면 돈을 좀 더 모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종잣돈 마련하는데 힘쓰시길 바랄게요. 세상에는 많은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하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치겠죠. 집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과 확신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집 한 채로 완벽한 투자를 끝내려는 심리. 요즘 집을 사시겠다고 오시는 분 많습니다. 문의도 많고요.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었죠? 10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를 물어보세요. 지금 대비 많이 올랐다면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격을 기억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분이 분양가 근접했어도 집을 살까예요. 너무 완벽한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대출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값이 싸야 되고 입지도 좋아야 되고 초등학교 가까워야 되고 상가 이용도 편해야 되고 지하철도 1km 안에 있어야 되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면 좋고 집값은 당연히 올라야 되고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다 맞춰야 하니까 거기에 딱 맞는 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경우입니다. 집을 살 때는요, 내 입맛에 다 맞지 않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과 포기할 부분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는 입지에 건물을 올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분도요, 이렇게 자기 건물 위에 올려 사신 분들도 나중에 살다 보면 불만 터져 나옵니다.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한 동네에서 20년 이상 살았었잖아요. 단독주택 많이 짓고 지금처럼 아파트가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사가 가는 것도 이삿짐 다 싸고 했으니까 얼마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포장이사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한가요? 이사하는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집 한 채 마련해서 그것으로 뭔가 대박을 이루겠다는 꿈은 글쎄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또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집도 없어요. 거주 기간만 해도 평균 한 요즘에는 4, 5년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옮기죠.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끝내려는 그 심리, 그걸 조금 버리시길 바래요. 당시에 제일 나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집을 사고 나면요,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은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나 매매할 때 피해야 되는 그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들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있는 투자이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찾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런 공부 없이 누군가의 맹목적인 의견을 따르다가 그 비수가 내 심장에 꽂힌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남이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네, 뭐 얼마의 수익이 거뒀네,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갔네, 뭐 집이 몇 채네, 이런 얘기,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호흡으로 내가 목표한 길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요즘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